$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변화와 생존. 사실 저도 책을 한 2권 썼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요? 실제로 저는 독서를 굉장히 안 해요. 안 근데 하시잖아요 원래. 요즘에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서 있다가? 밀리 서재라고 그 이북 볼 수 있죠. 있는 거 있습니다. 그 다운 받았거든요. 요 변화와 생존도 이북 올라오자마자 제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하 100년. 100년의 역사를 한 권으로 담은 거잖아요. 네, 저희 나이는 그래도 150년 되지 않습니까? 셈이 합치면? 그래요? 좀 50 이따가 넘지 않나요? 네, 한번 모셔서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하면은 150년 나오네요. 바쁜 월요일 날 아침에 무슨 나이 얘기를 합니까? 나이 얘기하는 두분 건 투자 경력 합치면은 한 10년 되려나요? 저희는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저보다 낫네요. 저는 15년인데.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두 분 모두 제 동생인 걸로. 제가 더 뭐 많이 알고 있는 걸로 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 보면은 지수의 흐름이 좋아요. 네, 3대 지수가 2주 연속 상승해왔고요. 딱 보시면 주간 단위를 보면 나스닥 2%나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S&P 500이 1.8% 올라갔고요. 그 다우지수는 0.3%. 다우지수가 약간 덜 오르는 것은 아마 지난주에는 기술주가 상당히 강한 흐름.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은 나스닥이 약간 쉬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주가 좀 많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연초 대비를 보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우나 S&P 500은 4% 내외, 나스닥도 10% 안짜로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나름 분전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딱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이제 변동성 지표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말로 보여지는 부분이 여기 소위 빅스입니다. 빅스요. 공포지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데 이게 20.8포인트까지 왔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20 이하면 상당히 안정된 겁니다. 20 이하. 물론 이제 10까지 내려가 그러면 거의 불가능한 거의 없는 일인데 일어나는 경우 있는데요. 실제로 20이라면 상당히 좀 괜찮다. 그리고 30 넘어가면 이제 걱정스러운 건데 20.8포인트까지 왔고 거의 8, 9일 연속으로 내려왔거든요. 마치 애플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이 이건 내려갔는데요. 상당히 좀 나름은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하루 보면 유가나 금값 이런 것들이 모두 반등을 하면서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뭐 쉐브론, 엑소모빌 그런 것들이 다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지금 마음을 놓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나마 이제 상당히 어려웠던 공포스러운 구간에서는 상당히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전쟁이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뭔가 좀 약간 이제 좀 뉴스에도 약간 둔감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갖고 있죠. 물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다만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 두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 금리가 좀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일부에서는 10년물과 뭐 2년, 10년물과 3개 여러 가지 차이를 얘기하고 좀 더 어려운 얘기도 하고 있지만 여튼 금리가 좀 올라가고 미국 달러도 강세가 조금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소위 우리 시장에서는 뭐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미국의 금융주에 분명히 호재가 되겠죠. 금융주에서도 전통적인 IB보다는 소위 리테일 쪽에 좀 많이 있는 것들, 소매금융 그리고 소매금융 전문하는 지역은행들, 리저널 뱅크 이런 쪽에 좀 상대적 강세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딱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금리가 너무 많이 빨리 올라가는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부담될 수는 있죠.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의 시각 오늘 한마디 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분의 얘기가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될 것 같아요. UBS예요. UBS의 소위 자산 운영 최고 운영형입니다. 마크 헤펠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자주 인용이 되는 분인데요. 영어를 써놨지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에 대한 판단이 이겁니다. 지금은 연준이요. 2주 됐죠. 이제 계산을 보면 매파적 정책 결정에 한 거잖아요. 그리고 태도 상당히 지금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50bp가 지금 이번에 5월뿐만 아니라 한두 차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경우에는 1.5%를 빨리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pp를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 팍팍팍 올려서 빨리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앞서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 10년물과 3개월 차이 하면서 일드 커브의 뭐 역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것이 결국 그래서 리세션을 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고민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올라가고 있냐는 거잖아요. 상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은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식 말고 뭐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풀어서 썼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영어로 이제 파란색을 해놨잖아요. 얼터너티브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쵸. 그러니까 얼터너티브가 대안이잖아요. 지금 주식 말고 대안이 뭐 있겠냐는 건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또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작년 2월, 3월부터 앞서도 잠깐 얘기해드렸던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가 주식은 조정받을 수 있다. 다만 주식 팔고 뭐 하겠냐는 걸 질문을 하거든요. 물론 주식은 리스키하죠. 늘 리스키하고 제가 그래서 주식은 위험할 주자다. 주의할 때 주자라서 위험한 거로 얘기하고 있고 주식은 떨어질 수 있지만 주식을 팔고 뭐 하겠냐는 거에 우리가 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분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주식 팔고 현금을 갖고 있으면 된다. 가장 확실한 건 현금 자체는 그대로 있죠. 몇 달러면 몇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만 원 돈에 들어 있지만 그 가치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되면. 그래서 이제 리스크 있더라도 주식을 갖고 가는 거죠. 금리가 높을 때는 그게 진짜 금리가 5% 10% 되면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안전할 수 있죠. 주식이 위험하지만. 다만 지금 아무리 갖고 있더라도 금리가 뭐 1%가 안 된다? 실제로 은행 가면 안 주잖아요. 뭐 새마을금 거 막 들어가면 좀 줄지 모르겠어요. 소액으로 했을 때 뭐 좀 많이 주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기회 비용이라는 거죠. 기회 비용이 너무 낮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주식을 가자는 것인데요. 여기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질문드립니다. 뭐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대답해 보시면 좋을 텐데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주식을 하나 사야 된다면 뭘 사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삼성전자일 수 있고 내가 뭐 LG전자를 좋아하면 LG전자일 수도 있고 가장 좋고 갖고 갈 수 있는 걸 사잖아요. 네. 뭐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 그거 중에서도 우선 방위산업 관련주를 살 수도 있고 다들 다르지만 네. 뭔가 좀 안전하고 편한 걸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럼 한번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월 24일 날이 이번에 전쟁 난 날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달 됐잖아요. 2월 24일 날이 저점이었습니다. 지금요. 웬만한 나라의 지수가 저점이었어요. 2월 24일 대비요. S&P 500이 10%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고점은 아직 모자르죠. 나스닥은 더 많이 빠져 그러니 나스닥이 18% 정도 올랐을 겁니다. 다우지수는 그보다 약간 덜 올랐어요. 덜 빠졌기 때문에 덜 오른 거 되겠고요. 물론 더 많이 올라간 것도 있죠. 그러면 미국이 정말 그게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그 정도 됐고요. 여러분들 그 심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심볼을 보면 EAF인가 있을 겁니다. EAF인가요? 그게 보면 지수 워낙 이름은 EAFE라 그런 건데요. 그게 아마 심볼은 EAF 부사장 확인해 주시면 맞나요? EAF MSCI EAF요. ETF인가요? 네, 그게 심볼인데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요, 선진국이나 그 포함해서 선진국이나 그 이머징 포함해서 북미 있죠.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주식이 포함됩니다. 그게 미국과 북미를 제외한 전 세계 지수를 EAFE라고 하는데 그러면 심볼이 EAF인가 맞지 않나요, 부사장님? 아닌 것 같아요. EFA인가요, 그러면? 찾아보도록 EFA 하겠습니다. 한번 쳐봐주세요. EFA요? 네. 아 EFA? 예, 심볼이 예. EFA가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있죠.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거에 그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역시 2월 24일 언제가 전후인데요. 바닥에서 그날부터 얼마 올라갔냐면 제가 화면을 따로 준비 안 했는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냥 4% 정도 올랐습니다. 4%. 대한민국이죠. 코스피요. 코스피가 3% 조금 넘게 반등했거든요. 딱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순서대로. 미국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 북미를 제외한 나라들 그리고 이머징 마켓.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했을 것 같은데 여튼 그런 것들이 순서대로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로 지금 강한 거죠. 그럼 그 안에서는 또 어떤 주식을 강의하는 거죠? 왜 아까 삼성전자를 말씀하셨어요?
뭐 미래의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안정적이라는 안정적이죠. 생각이에요. 안정적이라는 건 역시 캐시의 힘이죠. 네. 현금을 얼마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재벌 그룹들이 지금 현금을 몇백 조 쌓아도 있다니 하잖아요. 그럼 뭐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대한민국에서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현금이 제일 많은 그룹이 삼성이랑 현대, 뭐 SK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갖고 가는 거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 수치는 오늘 지금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거 찾는 방법은 제가 머릿속에 외우는 것이 아니라 구글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구글에다 캐시 앤드 이퀴벌런트.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라는 게 용어가 있어요. 딱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걸 치면 딱 나오거든요. 보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애플이 지금 2천억 달러 갖고 있습니다. 2천억 달러. 그러니까 뭐가 어렵더라도 뭐 자사주를 사면 되고 배당을 해줘도 되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사면 되잖아요. 2천억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여러 번 얘기드렸던 벅시에스의 형님들도 한 1,500달러, 1,400억 달러 갖고 있어요. 알파벳 있죠, 알파벳. 알파벳이 얼마 갖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뭐 그거보다는 아래인가요? 알파벳도 비슷합니다. 1,4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어요. 마소도 많이 갖고 있죠. 마소도 갖고 있는데 마소는 제가 안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구글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약간 불쌍한 애들이 있어요. 네. 그들보다 현금이 부족한, 현금 가난한 친구들. 1,000억 달러가 없는 애가 있네요. 1,000억 달러도 없는. 아마존이 한 980억 달러 있어요. 약간 돈이 없죠. 돈 많이 썼잖아요. 네, 그동안. 약간 돈이 없죠. 그렇지만 1,000억 달러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가는 겁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때 보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다. 상대적으로 강한 거지 고점을 회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순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본론은 다시 제가 길어졌지만 바로 이런 UBS 이런 분들도 그래서 지금 대안을 얘기하는 건데 대안은 굳이 따지자면 그런 순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가총액 강한 것들, 큰 것들이 지금 강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보시면 다우지수, S&P500, 나스닥 순서로 고점 대비 하락했고요. 그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게 러셀 2000 같은 게 조금 아래에 떨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정도 순서가 시장에 반영돼 있고 이런 모든 것이 회복되면 다시 다 올라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대응이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일 연속 지난 주말에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제가 토요일 날도 표현했지만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애플에 비해서 하락했지만 그래도 양봉을 보여줬다는 보셔야 되겠고요. 애플은 다시 한번 워낙 중요해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에버코 IS에서 기본은 목표 주가를 210달러 그리고 불케이스 가장 강한 조건에서는 300달러까지 제시했는데 여기서는 AR과 VR, 애플카, 광고, 결제시장까지 다 되면 단시가 좋아지면 주당 300달러까지 가는 거죠. 물론 300달러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언제 갈지 안 갈지 영원히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애플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건 모르지만 여러분들 늘상 쓰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고 여러분들 지갑 속에 지금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방 속에 있는 것들 만약 그런 것들이 정말 좋은 회사라 그러면 그 큰 주식들 현금 부자 이런 친구들은 샀다 팔았다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테슬라는 논쟁의 한 목판에 있지만 테슬라도 늘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진짜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샀다 팔았다보다 그냥 꾸준히 갖고 가는 습관을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주식은 지금도 살만한 거 항상 보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떨어진 거. 네. 두 번째는 항상 좋은 거, 퀄리티 주식. 아니면은 꾸준하게 견뎌갈 수 있는 앞선 코너에서 안석근 부장이 오늘 잘 설명해 주셨던데 배당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갖고 가시는 것이 좀 맞다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봤던 것들 이번 주에 이슈가 되는 걸 말씀드리면 룰루레몬과 나이키인데요. 네. 먼저 오른쪽에 나이키부터 말씀드리면 나이키는 이제 어찌 됐건 시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나이키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월가에서 대표적 애널리스트들이 보면 목표 주가의 괴리를 상당히 높습니다. 나이키 얘기했겠고요. 룰루레몬은 매매하실 분은 약간 하루 이틀만 조금 더 보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룰루레몬이 미국 시간은 화요일 날 장 마감 후에 나올 겁니다. 수요일 날 새벽에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 주가가 흘러내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이게 이런 리테일 쪽에서 소위 그 서프라이 체인 이슈가 강하게 먹혔던 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뭘 했냐면 미러란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보면서 미러. 운동화. 네, 보면서 그러니까 전신 거울 같은 걸 앞에 딱 그렇죠. 껴놓고 전신 거울 쌓아집니다. 제가 지금 실물 다 봤는데 딱 거기에 있어갔는데 그거가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지난번에 딱 그 얘기를 하면서 주가 흘러내렸는데 이번에도 실적 자체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이슈에 대한 정도, 이슈의 가능성 그리고 바로 미러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지난번에 이렇게 주가 흘러내린 거는 결정타가 미러였거든 미러. 미러. 그래서 이번에 미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정도가 관심을 모셔야 되겠고요. 다음 이제 니오나 루시드인데요. 니오는 이제 실적은 좀 나왔는데 그 가이던스에 대해서 실망스럽게 나왔잖아요. 루시드도 같이 흘러내렸는데 루시드는 마침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도 저희가 주말 라이브 시간에 루시드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렸다시피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그걸 보셔야 되겠고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니오가 됐건 루시드가 됐건 이게 단박에 무슨 제2의 테슬라 이런 거 꿈꿀 수가 없어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니오를 아마 캐시우드가 또 니오로 막 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으나 테슬라는 10년 걸려서 마지막 1년에 불꽃을 치운 거거든요. 마지막 1년. 지금 지나면 1년 반 됐지만 최근 2년 동안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니오나 루시도 다 좋아할 수 있고 리비안도 좋아하실 수 있지만 항상 마지막이 최근 것만 보고 주가를 판단하시면 안 되겠다. 늘 이런 것들은 진짜 흑자 전환하고 그래서 정말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좀 기다리시면서 좀 느긋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역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벅시에 스웨이 같이 뭔가 좀 시장에서 좀 잘 어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좀 편안한 주식 투자하는 것이 여전히 이번 주에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약간 좀 긴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2월 24일 이후에 어떤 것이 강했고 왜 강했는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 한국만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애플 얘기 간단하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애플이 이제 아이폰에 대해서 구독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네, 블룸버그에서 빨대가 있어서 또 그 얘기를 했죠. 네, 뭐 디바이스 애플 아이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막 이렇게 생긴다면 애플 생태계 더 넓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애오막 애플 오늘 막차입니까? 애플 오늘 사도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애플을 안 쓰신 분한테는 사지 말라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항상 막차를 고민하고 막차 탔는데 떨어지면 여돈에 거 오늘 그 말에 갖고 사갖고 지금 물렸다고 짜증내거든요. 그 아이폰을 안 쓰신 분은 저는 그 장기 투자가 잘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아이폰을 쓰시고 있고 아이패드 있고 생태계에 좀 빠져 있는 분이라면 뭐 구독이랑 상관없이 좀 뭐 그냥 갖고 하시는 게 맞다. 한 주를 없다? 한 주 언제 삽니까? 오늘 당장 시장 열리면 바로 사시면 되죠. 한 주부터 사는데 늘 말씀드린 인생이 안 바뀌거든요. 네. 사고 나서 고민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애플 관련한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우리 월요일 피곤한 네. 하루의 시작을 연휴에도 불구하고 지금 25,000분 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오늘 좀 월요병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시장이 또 네, 나쁘지 그렇습니다. 않으니까 그 기운으로 힘내는 한 주 시작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주시고요.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6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